사시사철 변하는 아름다운 산과 유리알같이 맑은 강이 흐르는 어느 마을에 노모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노모는 일찍간 남편의 목까지 다하며 아들을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키워왔었다. 작은 땅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아들 봉수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 어느덧 30살을 훌쩍 넘긴 노총각이 되어버렸다.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봉수는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닌지라 어머니가 말을 여기저기 놨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어울리는 짝을 찾지 못했다. 더구나 아들 봉수는 사람보다 자연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 어느 봄날 한 과부가 봉순의 옆집으로 이사왔다. 이 집은 수년 동안 비어 있었기에 군데군데 무너진 곳을 여러 사람들이 손을 보니 온전한 집 모습으로 살아났다. 연이라는 과부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요양차,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다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는 말이 돌았다. 아름다운 과부 연이가 오면서 조용한 마을에 작은 흥분이 일렁이는 듯했다. 과부 연이는 마당에서 약초와 꽃을 가꾸며 가끔 슬픔에 잠기는지 먼 산을 바라보곤 했다. 창문만 열면 서로 마주 보이는 봉순의 집과 연인의 집은 이른 아침이면 늘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천식에 시달리는 봉수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옆집 마당에서 일하는 연희의 부지런한 발소리였다. 연희는 주변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자신이 홀로 하는 일 이외에는 참견하지 않았다. 내성적이었던 노총각 봉수는 과부 연희를 처음 본 순간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종종 창 너머로 그녀가 채소를 기르고 그녀의 가녀린 손으로 약초를 조심스럽게 가꾸는 것을 엿보았다. 봉수는 이날 이때껏 이 나이 먹도록 살아왔던 덧없는 날들에서 이젠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무언지 뜨거운 것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너무 수줍어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했으나 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녀를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창너머를 기웃거렸고 밭에 나가서도 그녀 생각에 손을 놓고 있었다. 얼마가 지나자 그 노총각의 짝사랑은 엄청난 집착으로 변했다. 그는 아름다운 과부 연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안 그래도 병약한 그는 상사병으로 몸과 마음이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고 곧 먹거나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노모는 자신도 몸이 아파 몸을 지탱하기 어려운데 아들까지 병이 나니 어쩔 줄 몰랐다. 의원을 마다하는 봉수는 자기 병은 자신이 잘 안다면서 말했다. 어머니, 그는 목소리가 약해져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어머니. 저는 옆집 과부와 함께 하루 저녁을 보내고 싶어요. 만약 그녀를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평화롭게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발 이 불효를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애끓는 심정에 노모는 마음이 아팠다. 그의 소원은 이루지 못할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아들이 고통받는 것을 볼 수는 없었다. 노모는 옆집 과부에게 간청해 보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노모는 용기를 내어 과부를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안타까운 몸 상태와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했다. 제발 이것이 무리한 부탁이라는 것을 알지만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부탁하는 것은 단지 당신을 한 번만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니 제발 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세요. 과부 연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침내 승낙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요. 할머니의 아들을 만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그 노총각은 가느다란 희망을 갖고 과부에게 갔다. 그의 머릿속과 마음속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그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뛰었다. 그러나 그가 말 한마디 건네보기도 전에 과부가 나서더니 갑자기 그의 뺨을 철썩 때렸다. 뺨을 맞은 그는 맞은 고통보다 심장이 큰 충격으로 전해져 휘청거렸다. 면박을 주는 그 과부의 말 한마디는 마치 서리빨 같았다. 내가 감히 나를 원하는 것이야. 나약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이 뭐 소원이라고. 너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잖아. 수치심과 모멸감에 충격을 받은 노총각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심한 열로 인사불성이 되었다. 노모는 그의 곁을 밤새 지켰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었다. 동이 트자마자 의원을 부르러 가기도 전에 노총각 아들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커다란 슬픔에 빠진 노모는 몇 번을 혼절하기를 반복했다. 겨우 추스른 후 매일 아들의 영혼이 편안하길 기도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노총각의 애절한 혼이 구천을 떠돌 것 같은 측은함을 느꼈다. 그러나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바로 옆집 과부연이었다. 비록 그녀는 그 총각을 그저 어리석은 욕망을 가진 남자라고 야단치면서 매정한 따귀로 쫓아버렸지만 그녀는 자신이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후회했다. 그녀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밤마다 안절부절 못했고 악몽에 시달렸다. 귀신이 된 노총각은 자신을 너무나 잔인하게 거부했던 그녀에게 복수하려고 돌아다녔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맞은 따가운 뺨을 잊지 않았다. 그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산산조각이 났던 그 순간을 어찌 잊으랴.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고통을 그녀에게도 그대로 갚아주려고 칼을 갈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과부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총각 귀신은 작은 복수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과부가 등잔불을 붙였을 때 등잔을 넘어뜨리고 꺼버렸다. 그는 그녀가 쩔쩔매는 것을 웃으면서 지켜보았고 부엌에서 그릇이나 솥들을 마구 뒤죽박죽 널브러지게 그가 헤쳐놓으니 한때 평화로웠던 그녀의 집은 점점 공포 분위기로 되어갔다. 어느 날 저녁 총각 귀신은 과부 연희가 가장 아낀다는 과부의 어머니가 물려주신 금칠이 된 화병을 박살내려고 마음먹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화병을 내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이 그것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너무나 소중한 것, 그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것을 망가뜨리는 행동은 너무나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총각 귀신은 예상치 못한 어떤 것을 깨달았다. 그가 과부를 괴롭히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만족감보다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깨려던 화병을 반다지장 가장자리에서 멀리 떨어진 더 안전한 장소로 슬그머니 옮겼다. 꽃병이 저절로 옮겨지는 것을 놀란 눈으로 본 그녀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아니 뭔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총각 귀신은 과부의 잠자리 근처를 맴돌며 그녀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가득 새겨진 근심스런 주름들을 보았다.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가 살아서 봤을 때는 없었던 주름 같았다. 그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밉기만 한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의 모습은 슬픔과 후회로 짓눌려진 채 초라해 보이는 여인일 뿐이었다. 총각의 분노는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그는 그녀를 정말 사랑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맞아. 내가 살아있을 때는 밤새 뒤척이며 이 여인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했지.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
어쩌면 그때 그 사랑이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따갑게 맞은 뺨도 이젠 추억이 된 것 같이 멀어져 버렸잖아. 다음날 아침 아름다운 과부가 잠에서 깨어났다. 무언가 이상해서 둘러보니 자신이 하지도 않았던 부엌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장작도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허공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 총각 귀신은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죽음 후 처음으로 그는 친절한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게 기분이 좋았다.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과부가 비를 맞고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그녀는 벌벌 떨고 있었고 옷은 흠뻑 젖었고 주위에 떨리는 손으로 화로에 불을 붙이려고 애쓰자 귀신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불을 지폈다. 불은 살아났고 비록 그는 보이지 않았지만 과부는 화로불뿐 아니라 온통 집안에서 퍼져가는 온기를 느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진실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어서 기뻐요. 그 순간 총각 귀신은 가슴이 뭉클했고 살아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이제는 한때 열렬했었던 그런 사랑은 아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총각 귀신은 상냥해졌다. 그는 그녀가 손을 뻗기 직전에 문을 살짝 열어주거나 그녀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았다. 그러자 과부는 자신의 생각과 걱정, 나아가 자신의 과거까지 털어놓으며 그에게 더 노골적으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옆집 노총각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죄책감에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했다. 또 그녀는 죽은 남편에 대해 자신이 겪었던 고난에 대해 그 모든 이야기를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에게 다 말했다. 제가 왜 뺨을 때렸는지 그 총각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그에게 사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총각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고 너무 늦게 깨달아 안타까워요. 노총각 귀신은 그녀에게 너무 늦지 않았다고 그가 바로 당신 옆에 있고 지금 다 듣고 있으며 이미 용서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 말 대신 불을 더 환하게 화를 태웠다. 결국 귀신의 복수는 공포가 아니라 뜻밖의 사랑을 확인한 것 같았다. 처음에 그는 아름다운 과부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지만 거꾸로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어하는 자신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름다운 과부는 1년에 단 한 번만 지옥문이 열린다는 백중날에 노총각을 잃고 방황하는 노모와 함께 노총각 귀신이 더 이상 구천을 떠돌지 않고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기도를 올렸다. 한때 두려움에 떨었던 과부연이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자 과부와 노총각 두 사람의 인연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랑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노총각이 과부를 짝사랑하다가 그 과부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자 총각 귀신이 되어 나타나 과부에게 원한을 갚으려 하는 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역시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정설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야기 고수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